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척추 손상 중에 축 스트레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전 시간에는 이 관절, 척추도 여러 개의 관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둥이라고 척추라고 얘기를 했죠. 칼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의 운동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손상을 입게 된다. 그것이 과굴곡, 과신전, 과회전 등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 과굴곡이나 과신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나 다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교재 내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죠. 정방 충돌 같은 경우에 이제 과굴곡이 일어나게 되고, 후방 충돌 같은 경우에는 과신전이 일어난다. 측면으로 일어나는 이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 충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 충돌이나 혹은 스포츠 손상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즐기진 않지만 풋볼 같은 경우가 럭비 같은 경우가 여기에 속할 수 있겠죠. 이 하체는 고정되어져 있고 상대편에서 이제 상대편 선수가 본인에게 달려오는 이 상황 자체 내에서 이 상대편을 자기를 넘어뜨리고 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하체는 힘을 줘야 되고 상체는 충돌하에 일어나게 된다. 그럼에 따라서 상체가 돌아가는 회전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한 손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축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할 건데, 척추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활액 관절과는 조금 다르게, 어깨나 엉덩 관절이나 무릎 관절과는 좀 다르게 여러 개의 뼈들이 마치 기둥처럼, 하나의 기둥처럼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축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음, 뼈처럼 형성시켜 주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뼈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해부학 책에서 보셨던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척추라고 해서 하나하나씩 다 명칭을 붙여놓고 있기는 하지만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척추는요. 그래서 목뼈, 등뼈, 허리뼈, 이제 천추, 꼬리뼈 등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위아래로 하나의 기다랗게 되어져 있는 기둥이기 때문에 음, 잡아당기거나 반대편을 잡아당기거나 혹은 위아래로 압박을 주게 되면 이 축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절 부위에서는 물론 관절 부위에서 다른 관절 부위에서도 축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때 다른 어깨 관절이나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축 반향에 의한 손상 에너지가 전달해 온다면 탈구나 골절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 척추도 탈구나 골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뼈와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차곡차곡 하나의 칸칸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이 척추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버테브럴 디스크가 있는 거고,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까요? 검은색을 할게요. 버테브럴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움직임은 매우 적지만 여러 가지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축이 위아래로 압박이 된거나 혹은 위아래로 반대편을 잡아당길 때 관절들이 늘어나거나 혹은 압박받아서 이 축 방향에 따라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위 압박이든 신전이든 손상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 축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예시로 볼 만한 것들이 요게 될 것 같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진 환자가 발 뒤꿈치로 착지할 때와 유사한 압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여기는 뭐 이 위에 거는 조금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예시가 훨씬 더 쉬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자가 높은 곳에서 탁 떨어져요. 여기는 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조금 그림을 올릴게요. 아, 그대로 따라오네요. 자, 이 상태에서 착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발 뒤꿈치, 무릎 관절, 엉덩 관절, 요 부위가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쾅쾅쾅 하고 이 떨어지는 힘에 의해 반충격으로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허리, 여기로 몸통이 이렇게 있죠. 무거운 몸통, 신체 무게를 밑에 하지 부분은 지면하고 닿게 됨에 따라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면을 뚫고 위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쾅 하고 지면하고 충돌했을 때 이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에 있는 상체는 아직까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지면이 멈춘 거지. 그러니까 다리가 멈춘 거지. 위에는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의 힘이 계속 작용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 올라오는 반충격과 아래서 내려가는 중력의 힘이 충돌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 허리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고 중력은 아래로 찍어 누르고 그래서 이 허리뼈 부분에 3번, 4번, 5번 이쪽이 대부분 3번, 4번, 4번이 가장 뭐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서 골절이나 혹은 디스크의 파열이나 뭐 손상 등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축 스트레스의 가장 쉬운 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절 손상이라고도 뭐 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글로만 써져 있긴 한데 뭐 그냥 그림도 있긴 한데 뭐 그림을 보실 필요가 전혀 없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을 올려놔서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려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심이 낮은 곳으로의 다이빙. 물에 수심을 제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머리부터 떨어지는 다이빙을 했을 경우에는 이 앞서 설명했던 이 과정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머리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목이 이렇게 있고 목뼈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갈비뼈가 있을 거고. 그러면 낙하를 했으니 중력은 아래로 내려갈 거고요. 지면하고 두 개는 벌써 충돌했으니까 반충격은 위로 올라올 겁니다. 이 에너지가 어디서 충돌하느냐? 목뼈에서 충돌하게 된다. 그럼에 따라 직접적으로 충돌하진 않았으나 목뼈가 부러지고 디스크가 파열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머리가 당하고 머리가 지면 충돌하고 난 후에 과신전이나 과굴곡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조금 완화를 해주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형태로 축 스트레스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비슷한 것이 압류창으로 나가는 차량 충돌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는 챕터 2장에서 상향 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앞쪽 유리창에 환자가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차는 멈춰 있지만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람 운전자는 앞쪽으로 계속 이동하려는 관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몸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머리는 앞유리창을 부딪혀서 이 환자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막고 있는 반충격과 나가려고 하는 관성이 어디서 부딪힌다? 목에서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축구와의 하나의 예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골절부터 해서 디스크의 파열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디스크 파열 같은 경우가 척추경 쪽으로 들어와서 척수를 압박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신경 압박이 일어나서 이 압박된 그 척수 아래쪽에 하지 운동의 불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각의 이상이라든지 뭐 그 외에 운동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T11번과 뭐 허리뼈 2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축부하와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축 스트레스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이 압박, 축부하라고 하는 이 상황과 당김, 반대로 이제 잡아당기는, 축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 이 두 가지 손상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끈으로 곤충에 매달렸을 때 번지 점프 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축 부하가 아닌 당김이 일으키는 손상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당김 기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부위는 상부 목뼈입니다. 당연히 이제 목에 자살을 목적으로 목을 매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환자가 이렇게 목 매달고 있으면,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목 매달고 있으면, 그림 그리지 맙시다. 어쨌든 간에 목 매달고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몸은 계속 아래로 처지게 되는 거고, 뭐 고정되어져 있는 목의 끈에 의해서 계속 환자의 머리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점점점 당겨지게 된다라는 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이빙 손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과골곡에 대해서 앞서 얘기를 했죠. 촉부하면 과골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이제 허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축부와 같은 경우 가장 좀 취약한 곳이 머리일 수 있습니다. 그나마 허리뼈 같은 경우는 신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낙상 같은 정말 뭐 위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축바가 생기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물론 머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머리는 최상단의 그 말초 부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초 부위. 말초 부위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사지를 의미하긴 하지만, 목도 몸통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라서 생각보다 많은 충격을 받은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축부하가 심하진 않더라도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심각하게 일어난다면 허리보다 더욱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손상의 정도도 위험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목의 상부의 척수 부분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하는 기능이나 혹은 담당하는 부위, 그리고 척수라는 것은 그 아랫부분까지 전기 전달할 수 있는 전기선이기 때문에 하부가 아닌 윗부분, 목 부분에서 척수의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아래쪽까지 모두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마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려해야 될 사항 정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결합 조직과 골드 손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척수 손상이 수반되지는 않지만요, 반드시 척추의 불안정성과 정상적인 움직임을 포함한 추가적인 움직임이
척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상 환자 만나게 되면 척수 손상이 의심된다. 그러면 가자마자 뭘 하죠? 경추 고정, 머리 고정부터 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척수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요. 엑스라이가 없고 CT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가적인 움직임에 척수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자그마한 가능성 때문에 머리를 고정하고 목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척수 손상 같은 경우는 뭐 골절이나 인대 손상 같은 거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뭐 즉각적인 도수 고정, 안전한 고정 자체 최대한 빨리 제공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고정부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척추 손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척수 손상을 만났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솔직히 더욱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가 완벽하게 고정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차량에 의해서 흔들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것하고 아예 한 몸이 되어서, 들것이 부목이 되는 거죠. 가장 큰 부목이 되어서 완벽하게 추가적인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을 때 방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처치이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유일한 처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척추의 기타 손상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하는데, 이 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의 손상들이 관절 움직임의 과도한 관절 움직임 혹은 축 스트레스에 의한 간접적인 손상이었어요. 직접적으로 척수가 혹은 척추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과도하게 해서, 혹은 떨어졌는데 위에서 온 반충격의 에너지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중력의 힘이 충돌하는 것이 척추라서 손상당한 것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직접적인 손상인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쇠파이프로 내 허리를 친다거나, 혹은 칼로 이제 등을 찔렀는데 그게 척추나 척수였던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통된 물체, 연부 조직해서 이런 물체들이 모두 다 손상당할 수 있다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관통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척수 손상의 불안정성이 드물다라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말은 이제 전혀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어법 중에 하나죠. 그냥 단순하게 의미하게 되면요, 관통상에 의한 척수 손상은 무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한 척수 손상보다 불안전성이 드물다? 드물다라는 말은 좀 그렇기는 하네요. 저도 조금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불안정성이 드물다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안정화될 수 있다, 안정하다, 심각하지 않다라는 말로 그냥 대체해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무리 손상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골절이나 혹은 디스크의 파열이라든지 혹은 축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손상당하는 이 척수의 그 범위는 매우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관통상 같은 경우는요, 완벽하게 척수를 절단하지 않는 이상 척수 손상은 일반적으로 무딘 손상보다 그 중증도가 조금, 그 심각성이 조금이나마 작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척추의 해박적 구조물을 보시게 되면
앞쪽 몸통 쪽으로는 이제 척추체가 있는 거고 그 등 쪽 바깥쪽에는 이제 가시돌기하고 극돌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뼈로 잘 보호받고 있고 그 뼈 사이사이마다 뭐가 있느냐? 이제 디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만에 하나 얇게 그 좁은 디스크 공간을 비집고 들어와서 척수를 건드리게 되었다면 그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기톱으로 환자를 절단하지 않는 이상 척수의 완전 절단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척수의 일부분만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관통상에 의한 척수 손상은 무리 손상보다 그게 무리 손상보다 심각성은 조금 덜하다,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시면 이게 척수가 흐르는 공간 자체가 매우 협소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 척수 압박 손상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마치 뇌와 조금 비슷해요. 뇌에서 발생하는 거와 조금 비슷한데, 예를 들게 되면 척수가 지나가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 척수가 지나가고, 그런데 그 주변에 손상이 일어나서 버테브럴 디스크가 이렇게 압박하거나 혹은 이 척추 내부에 이렇게 부종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척수는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죠. 매우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마치 넓은 공간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립시다. 네. 이 넓은 공간 내에서 이렇게 척수가 있는데, 넓은 공간이 아니라 좁은 공간이죠. 좁은 공간 내에서 척수가 매우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좁게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부종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부종 자체가 척수를 압박할 수 있다라는 점,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하나 볼만한 내용들은 뭐가 있냐면 혈류 제한, 뭐 척수 압박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요. 주변에 뭐 척수도 뭐 그 주변에 다 혈관이 흐를 거니까요. 혈관이 지나갈 거니까요. 여기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신경 척추 뿌리에 관여할 수 있다라는 점. 아시다시피 요 커다란 척추공 안에 척수는 이제 바깥쪽으로 이 뻗어나가는 신경 뿌리들이 있는데, 각각의 그 피부를 담당하고 뭐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신경 뿌리들이 이렇게 다발로 나갈 겁니다. 이 부위에 나가는 부위에 구멍 내에 부종이 생긴다면 이 또한 척수, 뭐 완벽한 척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 신경 분절에 의한 신경 분절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절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는 하네요. 관절에 의한 척추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 수축, 아시다시피 근육의 수축은 이 신경의 전기 신호로 인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전기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근육을 수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근육을 수축하는 힘에 의해서, 근육의 힘에 의해서 뼈가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대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인대가 끊어졌으니까 척추의 불안정성이 가져오게 되는 거, 척추의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에 따라 척추 손상이 유발될 수 있는 거고, 원래는 척추는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일자로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여기 있던 근육들이나 근육이 수축하고 여기 있던 인대들이 끊어지는 바람에 짧게 일직선으로 돼버리는 경우, 이거는 이제 정말 드뭅니다. 저는 본 적도 없고, 이 감전리에서 척추 기립근이 수축해가지고 척추를 부러뜨리는 경우는 척추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종창, 부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조금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종창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종창 같은 경우도 뭐 혈액 순환, 척추를 향해 가는 혈관에 압력을 가해서 혈액 순환을 이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꼬리뼈 같은 경우, 실제로 척수구가 있거나 말초신경 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심각한 통증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은 네, 출산에 의해서 곧잘 일어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